네, 대화의 신입니다. 토크기의 전설, 레리킹에게 배우는 말하기의 모든 것라고 해서 이제 레리킹이라고 토크쇼의 뭐 제왕이라고 진짜 불리는 미국의 그 진행자분이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생전에 쓰신 대화하는데 필요한 팁들 뭐 그런 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화의 신까지는 될 수 없어도 이 책을 읽고 뭔가 좀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산 책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평점부터 매겨볼게요. 그러니까 5점 만점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3점 줄게요. 왜냐면은 원래는 4점을 주고 싶었어요. 중반까지 읽어보니까 진짜로 저자분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경험하신 수많은 어떤 일화들이나 자기가 정말 몸으로 직접 읽어낸 팁, 그 말하기 팁 같은 거 그런 게 이게 이제 수록해가지고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아무래도 이분이 뭐 전문적인 그 글 쓰는 분은 아니셔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핵심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 이제 사례들이 열거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뭔가 하는 내용들이 다 똑같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썰들 그런 걸 많이 푸셨는데 그 썰들도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럼 이 책도 그냥 같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점을 줬지만 어쨌든 도움이 안 된 책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흥미로운 점은 이분도 지금은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리지만 한때는 되게가 아니죠. 거의 토크 진행 능력이 제로 수준이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일화가 나오는데 처음 이제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 어떻게 이제 열심히 그 방송 책임자의 눈에 잘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와서 첫 방송을 할 기회가 왔는데 그 노래를 켜고 그 노래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진행자가 이제 멘트를 하면서 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라디오 쇼인데 근데 노래를 키고 멘트를 쳐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뭐 처음이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3번이나 계속 노래를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절대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 책임자분도 빡치셔가지고 와서 이제 노발대발 욕을 한바탕 한 다음에 거기서 이 레리킹 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첫 쇼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보통은 다 밑바닥부터 뭔가 엄청 큰 재능 없이 시작한 분들이 많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좀 얻었던 인사이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라. 뭐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이 그 내세우신 일화랑 같이 연결하면은 좀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첫 쇼를 시작했을 때 그분이 날렸던 멘트가 오늘 뭐 처음이라서 정말 떨리네요. 뭐 잠시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밝히고 쇼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어떤 또 내가 뭐 모르는 분야인데 연설을 하는 순간이 온다든지 그럴 때 되게 막 이렇게 어떤 미사여구를 꾸미고 전문적인 뭐 용어들을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들을 보여주려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이렇게 잘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솔직하게 다가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솔직함에 있어서 청중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할 때 최대한 일단 나의 솔직함을 전하는 게 하는 척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 1대1로 얘기를 하던 솔직하게 말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뭐 뻔한 주제지만 또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그 극히 그 일부인 인사이트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얻으려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열심히 해봐라 라는 건데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2가지가 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서 그로부터 얻은 경험과 지식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은 책을 많이 읽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저도 좀 더 방구석 아싸긴 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가서 단순히 시간 때우는 대화를 한다기보다 그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재미난 경험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며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잘못된 말하기 습관에 관한 것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한 1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
계속 you know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eah, you know, I think, you know,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 중간에 you know, you know, you know를 거의 뭐 몇십 번씩 집어넣었다고 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말해서 보이면은 듣는 사람도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걸 고치려면은 내가 말한 영상을 직접 먼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북리뷰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거고 안 좋은 습관까지 나타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챗GPT한테 피드백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고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당장 큰 개선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말할 때 어나 음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지금도 방금도 라고 할 뻔했는데 제가 의식적으로 참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조금씩 고칠 수 있었냐면은 당연히 피드백 해보니까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이거 고쳐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올린 북 리뷰 영상보다는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저도 나중에는 어나 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견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다 보면.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엄청난 인사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썰 자체가 재밌는 일화들도 있었어요. 이 레리킹이란 분이 2차 대전 파일럿을 인터뷰했던 일화인데요. 그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정말 2차 대전에서 맹활약을 하신 그런 베테랑 조종사 분이 토크쇼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아무래도 말하기에서는 완전 이제 신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리킹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뭐 비행은 좋아하시죠? 네. 왜 파일럿이 되려고 하셨죠? 글쎄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단답형으로 재미없는 대화, 전형적인 말하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토크쇼에 위기가 찾아와 버렸죠. 그래서 결국 레리킹 이분도 이거 조졌네, 이거 어떡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if 게임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방송국에 지금 전투기 한 대가 있고 적국 기지에서 지금 전투기 5대가 날아오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 출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전투기 조종사가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공포에 떨고 계시냐 라고 하니까 누가 들을까봐 그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자님께서 기회다 하면서 그럼 이제 당신의 공포는 미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군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공포에 관한 얘기와 그걸 또 이제 자연스럽게 2차 대전 당시에 어땠는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조종사분이 쉬지 않고 떠들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답변들을 끌어내려면은 나도 이제 말을 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질문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단순히 단답형이 나올 만한 질문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더 높은 질문을 해봐라 라고 이제 팁을 남겨주셨고 그러한 첫 번째 팁과 또 남의 관심을 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질문을 해라 이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이제 문득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대화하는 애들도 보면은 자기 할 말만 쭉 늘어놓다가 대화가 끝난 애들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같이 얘기할 만한 주제로 질문이나 대화거리를 꺼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나랑 정말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은 비판적으로 또 수용한 팁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참석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도록 배려하라는 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벌레가 있어. 그러니까 대화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 없게 하고 좀 최대한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을 만한 주제로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살짝은 비판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임도 모임에 따라서 대화가 되는 그룹이 있고 안 되는 그룹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모임과 밴드 모임인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밴드 모임을 했을 때는 애들이 다 인싸였어요. 그 대화 참여하기 되게
되게 좋아했던 애들이었고, 그러니까 무슨 주제를 꺼내든 말이 이제 다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꺼내면,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꺼내면은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제가 교회 모임을 했을 때는 정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그 아픈 청년들도 교회 모임에 가끔 많이 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좀 고립된 청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고 그냥 애초에 대화하기 싫어하는 애들조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 다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마치 내가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것 같고, 그런 안 좋은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최대한 대화 주제를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걸로 꺼내야겠다고 앞으로도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는 뭐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배려하진 않겠다라고 요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 같은 무거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했는지에 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좀 이제 이거를 뭐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제대로 뭔가 장례식을 제대로 참여해 본 경험이 없어요. 낯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는 있어야겠다 싶은 팁이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장례식 같이 무거운 자리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뭐 이해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또 내가 그렇다는 거를 어필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생전 고인과의 어떤 좋은 추억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적당히 좋게 얘기하라는 그런 팁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적당히 눈치껏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어서 중반까지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는데, 이후로는 재밌거나 뭐 특별히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그 뭐 회사 승진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뻔한 얘기 같고, 저도 뭐 지금은 그냥 백수 아싸다 보니까 딱히 뭔가 실용적이다라는 것도 잘 못 느꼈고요. 그리고 이게 최후반부 챕터를 보면은 자기가 정말 좋았던 게스트와 싫었던 게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견해를 남긴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이랑 대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냥 이런 게 싫었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썰은 길게 풀어도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썰 열거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뭐 딱히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후반부 챕터는 조금 별로였다. 좀 많이 별로였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읽고 대화의 신이 될 수는 없겠네요.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어차피 뭐 책 한 권으로 대화를 엄청 잘하겠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 타이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원래 딱 한 줄의 인사이트만 남아도 엄청난 그 재산을 얻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거리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풀 수 있다는 거는 또 이 책을 통해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말하기 책을 좀 더 몇 개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읽어보고 후기를 아주 상세하게 남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